클리닉 웰 조문경입니다. 이렇게 또 설이 지나니까 진짜 2024년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요럴 때 좀 해이해졌던 마음도 다잡고 또 계획을 재정비하기 참 좋습니다. 어때요, 우리 공클 식구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 다 잘 지키고 계시겠죠? 안녕하십니까. 공개 클리닉 웰 고인범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1월 1일 날 계획 세웠던 거 기억이 다 안 나요. 깨지죠? 아. 솔직히 해봐라. 뭐 3일 동안 운동하겠다고 3일을 끝냈지. 뭐 술, 담배 안 하겠다고 3일 다 그렇게 이제 다시 시작해. 이제 다시 시작해. 그때 3일이라도 했으니까 이제 구정기를 또 3일하고 6일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가는 거예요. 저도 계획을 세 가지를 딱 했습니다. 이제 1번. 공개 클리닉 웰 작년처럼 한 번도 빠짐하고 열심히 나오자. 또 제가 또 이 OX 퀴즈 3개를 그냥 쫙 퍼펙트로 맞춘 적 있지 않습니까? 요거 계속 열심히 해가 잘 맞춰보자. 요런 거. 그다음에 하나는요. 우리 공개 클리닉 PD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하나 맞출 때마다 내가 올해는 내 사비를 통틀어서라도 선물을 하나씩 주겠다. 이런 거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어때요? 아니. 예? 진짜 그걸 하신다고요? 아, 좋아. 아, 고마워. 난 진짜 문재영 PD가 최고더라. 좋아. 선물 준대. 괜찮지 뭐 열심히 해. 그렇게 만들어버렸네요. 그렇지. 아니 괜히 그래 선물 달라고 했다가 우리 틀릴 때마다 그러면 뭐 내놓으라 그러면 어쩌려고 그거 그럴 달라고 사람이 그래요. 아니라 그럴 사람이 아 그래요? 네, 보이니. 그러면은 불을 켜고 오늘은 팩트 체크를 하는 걸로 하고 네. 2024년 푸른 용의 해가 왔습니다. 바로 용띠 저희 해 아니겠습니까? 자, 2024년도에 저도 용처럼 훨훨 여의주를 물고 올라가는 승천하는 다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고인범 쌤이 저보고 맨날 검진 김진 그래가지고 네. 올해는 약간 건강 염려증은 조금 접어두고 올바른 식단도 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정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건강 검진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계속 받을 거야. 놓치지 못하죠. 건강에 챙겨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도 토요일 10시 10분에는 무조건 공개 클리닉을 보겠다라는 계획이 탁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토요일 아침엔 공개 클리닉 웰 지금 시작합니다.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운전을 하고 이런 당연한 일상이 어깨 힘줄 덕분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360도 움직이는 어깨에 문제가 생기면 참기 힘든 통증은 물론 일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깨가 건강해야 일상이 활기찬 법.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망가진 어깨 힘줄을 치료해 통증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공개 클리닉 웰 이번 주는요, 어깨 질환, 그중에서도 이 어깨 힘줄 파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치의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어깨로 삶의 질을 되찾아드리는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깨는 이 360도로 움직이는 게 특징인데 어떤 구조들보다 그런데 360도 빙빙 돌아가는 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이래 360도 회전이 가능한 겁니까? 사실 사람 몸이 기계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어깨도 기계나 마찬가지죠. 기계 속에는 많은 부속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어깨 속에도 힘줄, 연골, 인대 수많은 부속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부속들이 결국은 생물이나 마찬가지죠. 시간이 가면서 기계처럼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고장이 날 수뿐이 없겠죠. 그중에서 특히 어깨 힘줄은 계속 우리가 팔에 있는 뼈를 움직이고 일상생활 모든 일을 관여하잖아요. 그 각각의 힘줄은 각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들어 올리는 힘줄 따로 있고 안으로 돌리는 힘줄, 밖으로 돌리는 힘줄 각각 따로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뭐 물건을 들어 올리고 머리 빗고 세수하기, 옷 입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처음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어깨 힘줄이 건재하기 때문에 다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이해가 되네. 맞네. 그러면 어깨뼈나 관절, 힘줄 어디에 이상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증상도 다르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가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깨를 움직일 때 움직임 제한이 오게 됩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고장이 나면 어느 고비에 가면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 통증이 특히 밤에 또 유난히 심한 게 혈액순환과 관련이 돼 있다고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십견 같은 경우는 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깨 관절 속 주머니와 인대와 이런데 기계도 오래 쓰면 녹이 슬듯이 염증이 오게 된 겁니다. 염증이 오게 되면 잘 안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선 팔을 뒤로 돌릴 때 예리하게 통증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깨 힘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혀 통증을 못 느끼고도 지내거든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다. 나는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와서 테스트를 해보면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골에 문제가 있으면 뼈를 감싸고 있는 게 연골이잖아요. 네. 코팅되어 있는 게. 그 코팅이 벗겨지면 이제 뼈끼리 맞닿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찰로 인해서 예리한 통증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 연골이 손상이 오면 밤에 잘 때 밤이 지옥 같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물도 차기도 하고 돌아눕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누워야 될 텐데 이 어깨가 아플까 봐서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서 옆으로 옮기고 자다가도 그게 뭐 한두 시간 만에 계속 그렇게 아프면서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니까 밤이 지옥 같다고 표현을 하죠. 아 그럼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분명히 지금 어깨를 돌려보면서 내 어깨 지금 괜찮나? 어머니 돌리셨죠? 요 돌리신 분. 돌리고 있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나 좀 내 어깨 좀 이상이 있는지 좀 자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 진료실에서 하는 테스트입니다. 어깨 아파서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깨를 돌려보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오십견이 왔을 때는 제일 먼저 고장이 나는 게 팔을 뒤로 돌리는 자세가 힘듭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딱 이렇게 하시고 네. 양쪽에 똑같이 척추를 한번 만져보세요. 근데 이렇게 돌아갈 때 벌써 이쪽에 예리하게 부담을 느끼거나 통증이 느끼거나 아플까 봐서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돌렸을 때 양쪽 레벨의 차이가 나면 그쪽이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난 50개는 그러면 내 어깨에 오십견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내 어깨에 힘줄이 고장이 났는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김진 씨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나와. 어깨 자신 있죠? 네, 저는 네, 아직 뭐 날개입니다 어깨. 나와봐.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자, 이렇게 팔을 쭉 앞으로 편 상태에서 그래요? 팔이 어깨 높이보다 낮은 위치, 이 낮은 위치에서 저는 아래로 누를 거고 진희 씨는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자는 게 아니니까 막 힘주지 말고 네.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자, 올려보세요 한번. 자, 올려보세요. 와, 역시 젊어서 힘이 탄탄하게 잘 들어갑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힘 제 정도는 빼보실까요? 나도 하지. 직접 이렇게 또 힘줄을 눌러보면 괜찮죠? 아주 좋습니다. 자, 선생님 잠깐 오실까요? 합격. 야, 그럼 아프다고 하는 거야. 안 아픈데요? 자, 선생님 저 앞으로 힘을 딱 쉬고 막 일부러 힘을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지. 싸우자는 게 아니니까 테스트만 합니다. 자,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자, 힘을 써보세요. 힘이 내려가죠. 에이, 정말 시기 누르는구만.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힘을 빼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확인을 해볼 테니까. 자, 위로 올려보세요. 자, 힘이 내려가죠. 자, 네. 가만히 있어보세요. 인위적으로 안 되네. 확인을. 어깨 힘줄은 앞에서부터 몸 뒤에까지 어깨를 빙 둘러싸고 있다고 그래서 회전근개라고 이름을 붙여 있잖아요. 네. 회전한단 말이 빙 둘러싸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앞에 있는 힘줄은 사실 팔을 몸 안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밥을 푼다든가 이런 동작들이 앞에 힘줄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뭐 앞에 힘줄 테스트를 해보면 손바닥을 이렇게 펴보세요. 손바닥을 펴서 양쪽에 동시에 배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선생님 배를 내밀지 말고 손바닥을 눌러보세요. 없어. 손바닥을 눌렀을 때 양쪽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는지 어느 쪽이 힘이 덜 들어가고 통증이 오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이것도 아니라. 이렇게 손바닥으로 해서 또 반대편 옆구리를 때를 밀어보세요. 동시에 비교해보세요. 그럼 어느 한쪽이 힘이 덜 들어가거나 통증이 심하게 어깨 앞쪽에서 나타나면 앞에 있는 힘줄이 고장이 나 있는 겁니다. 여기 힘이 빡 들어가네요 여기가. 네네. 오.
실제로 이렇게 이런 테스트를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하게 되는데 보호자분이 그걸 직접 보시고 동네 가서 자기 동네 가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사람들한테. 힘이 떨어져 고쳐 부작이 났다. 그 실제 병원에 와서 보니까 힘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지만 아주 유용하게 힘줄이 고장이 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초기에 병원을 찾았다면 아무래도 치료도 회복도 빠를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깨 관절이 아파서 병원을 찾으신 분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 환자분 왼쪽 어깨가 아파서 밤잠을 엄청 설치셨다고 해요. 근데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서야 여유가 좀 생기셨다고 합니다.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손이 밥 숟가락도 못 올라가게 이렇게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주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그냥 와서 여기 와서 MRI를 찍으니까 인대가 2개가 떨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러 왔죠.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해놓고 수술하러 오신 거네요. 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어깨 얼마 동안 아프셨죠? 어깨가 그 7월 12일 날 경기에서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경기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파열되고 아파갖고 이제 주위에 병원에서 치료하다 보니까는 그 좀 이렇게 손이 안 올라가다가 조금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MRI도 보고 현재 상태를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깨를 만져보는 게 진단 내리기가 빨라요. 들어보세요. 170, 힘 빼보세요. 120, 90, 90. 자, 제가 누를 테니까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자, 올려보세요. 위로. 옳지. 이게 힘이 좀 되잖아요. 그러네요. 올리면 그냥 내려가 버리잖아요. 저게 7월 달부터인가 아팠다고 다쳤다고 그러시는데 저거 힘줄 떨어진 거 보면 저게 몇 년 지난 거예요. 힘줄이 보니까 이렇게 가서 지금 떨어져서 이렇게 갔어요.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될 힘줄이. 이게 지금 어머, 저렇게 떨어졌다. 이게 뼈거든요. 근데 힘줄이 떨어져서 계속 이렇게 멀리 안으로 지금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내가 통증을 느낀 것은 몇 개월 안 됐지만 얘가 여기까지 갔다면 한참 한 2, 3년 이상 지난 거예요. 제가 이제 얘를 끌어다가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잡아 끌어도 이제 너무 멀리 도망가서 끝까지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지로 갖다 꼬매놓으면 또 떨어질 위험이 높아. 그래서 얇아지는 힘줄에 뭔가 덧대서 꼬매야 조금이라도 다시 떨어질 수술해놓고 다시 떨어질 위험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게 고쳐드릴 거예요. 큰맘 먹고 하시는데 꼭 좀 꼼꼼하게 보강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 힘줄을 패치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 덧대서 우리 옛날에 이런데 팔꿈치 같은데 옷이 떨어지면 덧대서 꼬매 입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줄도 요즘 그렇게 봉합을 해주니까 재파열 위험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인공으로 뜬 패치를 이렇게 덧대 가지고 봉합을 힘줄과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두껍게 이렇게 덧대서 봉합을 해주게 되면 얇아진 힘줄이 좀 두꺼워지는 효과도 있고 또 덧대니까 처음에 이 힘줄을 너무 많이 잡아당기지 않아도 되니까 재파열률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겠죠. 네, 옷에 패치를 덧댄다고 하니까 이해가 좀 쏙쏙 됩니다. 실제로 수술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극상근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데 극상근이 떨어져서 저렇게 안으로 많이 말려 들어가서 관절 내시경으로 인해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경 같은 수술기구 등이 들어갈 정도로 작게 하니까 회복도 빠를 것 같네요. 네네. 우선 떨어진 힘줄을 이렇게 제자리로 잡아당겨서 실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힘줄 길이가 저렇게 짧으니까 패치를 덧대서 부족한 부분을 이게 이제 인공 패치를 자르는 거네 사이즈만큼 잘라서 이제 사용하는 거네요.
아, 저거랑 힘줄이랑 잘 붙어가지고 튼튼하게 어깨를 지켜주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사일 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저렇게 지금 보다시피 얇아진 힘줄에 패치를 덧대서 단단하게 봉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원장님 눈빛이 살아 있으신데요. 그러니까요. 집중하고 계십니다. 야, 저 작은 구멍으로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와, 저 간격 보세요. 역시 전문가는 다릅니다. 보이죠? 이런 혈관들이 결국은 이 힘줄을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혈관들 도움으로 이 힘줄과 얘들이 이제 한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내 힘줄을 얘들이 잘 보강하고 지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끝나서 결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끊어져서 안으로 말려들었던 힘줄이 MRI 보면 수술해 보면 저렇게 패치와 함께 제자리에 단단히 고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건강했다고 해서 뭐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생물이에요. 어깨도 기계나 마찬가지고 그 기계 안에는 수많은 부속들이 있듯이 어깨 내부에도 힘줄, 연골, 인대 이런 수많은 부속들이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60년 뭐 이렇게 사용을 해왔으면 그 부속들도 수명이 다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속들이 고장이 나도 통증을 많이 못 느끼니까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절대로 60세 이상에서는 심각하게 아프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아, 이게 괜찮은지 한 번쯤 미리 점검을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본 이 보강술, 이건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또 이거 하고 나면 예전처럼 뭐, 그러니까, 한 10대, 이런 것처럼 그냥 딱 이래 또 쓸 수 있는 건가요? 떨어진 어깨 힘줄이 일단 봉합은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줄을 봉합과 그 위에 덧대서 보강까지 튼튼하게 했으니까 나중에 운동도 제대로 잘하고 살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경험한 66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교직에 계셨는데 사실 20년 전부터 힘줄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당시는 막 테니스, 골프 마음대로 하시니까 그리고 통증도 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퇴직을 하고 근데 골프 스윙도 못 하겠다. 너무 힘들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 고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고 할 정도 오셨어요. 화면에 보시면 좌측에는 떨어진 힘줄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하얀 게 힘줄인데 아래는 뼈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 힘줄도 생물인데 힘줄을 먹여 살릴 혈관이 못 가게 되겠죠. 그럼 힘줄이 거의 20년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못 먹고 살게 되니까 저 힘줄 마진이 저렇게 하얗게 점점점 죽어져서 얇아지게 됩니다. 저런 힘줄을 거의 죽어가는 힘줄을 억지로 잡아당겨서 뼈에 붙여봤자 그 부위가 약하니까 얼마 쓰지도 못했는데 또 떨어져서 오게 되죠. 그래서 우측에서처럼 저렇게 패치를 하얀색이 패치거든요. 네. 패치를 덧해서 제가 실로 꽁꽁 눌러서 뼈에다 고정한 게 보강술이라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힘줄발이 크고 안으로 많이 말려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일단 봉합을 했는데 실패했을 때 다시 떨어져 버린 경우에 또 MRI를 봤는데 와 이건 보나마나 뻔해 꼬매봤자 얼마 못 쓸 거야 금방 떨어져 버릴 거야 그런 경우에 이런 힘줄 보강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얼마나 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빠른 재활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방법도 궁금합니다. 어깨 힘줄 수술이 무서워서 겁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수술 이후에 오랫동안 보조기를 차고 있으니까 6주 동안 보조기를 차고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복귀를 못 한단 말이죠. 우리 고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조기 차고 연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무서워서 수술을 미루고 아마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수술하고 보조기를 6주를 차고 있는 기간은 사실 이 팔꿈치 수술은 안 한 거니까 식사랑은 가능합니다. 보조기 차고 그리고
가볍게 워드를 친다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가방을 든다든가 문을 세게 닫는다든가 뭐 이렇게 힘을 쓰는 동작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무를 하나 옮겨 심어도 처음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지지목을 해놓잖아요. 이 어깨 심줄도 뼈에 붙이는 거거든요. 옮겨 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심줄이 뼈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3개월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무거운 일도 들고 그렇게 가능합니다. 아니 그럼 재파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뭐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재파열 되면 어떻게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즉각적으로 수술이 또 가능한 건가요? 근데 바느질을 내가 아무리 25년간 해서 기똥차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천 자체가 낡아 있는데 힘줄이잖아요. 그 낡아 있는데 아무리 바느질을 잘해놔도 천이 낡아 있으면 얼마 쓰지 못하고 수명이 다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줄 지금 화면에 보신데 제가 지금 잡아당겨 저렇게 떨어지잖아요. 저건 너무 낡아 있는 경우입니다. 저건 봉합이 불가능한 정도예요. 그냥 떨어지네. 그렇죠. 저보다 못한 것도 봉합이 불가능한 심줄을 억지로 꼬매면 90% 이상 다시 떨어지더라. 이런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자꾸 꼬매려고 하지 말고 저런 힘줄을 꼬매면 뭐 하겠어요. 팔 한 번 올리면 다시 우두둑 떨어질 건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어깨 안에 심줄은 더 낡아서 쓸 수 없으니까 건강한 근육을 어깨 밖에서 끌고 어깨 안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힘줄 이전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자, 이번에는 어깨 건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바로잡아 볼게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굳어진 어깨는 아프더라도 운동으로 풀어야 한다. 아, 이게 통증이 굳어진 있어도 어깨. 아, 이 신중하게 풀어야 되는 오늘 3개 다 맞춰야 되는데. 피디님이 상 준다 했는데. 선물 받기로 했으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나만 자, 다른 건 뭐 저 하여튼 모르겠지만 이 스트레칭이라는 운동이 있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라든지 과격한 운동을 해서 요즘에 지금 이제 저 축구를 하는 선수들 보면 교체되기 전에 밖에서 많이 뛰고 왔다 갔다 하고 다리도 풀고 뭐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칭을 다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 다른 거 필요 없이 굳어진 뭐에 대해서니까 아픈 어깨, 뭐 찢어진 어깨, 뭐 디비진 어깨가 아니라 굳어진 어깨니까 이 굳어진 거는 무조건 스트레칭으로 풀어야 된다. 이 스트레칭 풀리지 않을 때는요. 네. 이 주사로 주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 성질 너 머리 이상하게 내가 꼿꼿이 나가잖아. 주사 한 대 딱 치면 온순해진다고. 내가 그런 것도 머리에 있으니까. 꽃을 왜 달아봅니까? 참 이상한 근데 사람이네. 왜 X를 들었어요? 아니 나는 우리 신년회 특집 때 배웠잖아요. 뭐? 비만도 주사로 됐고 그리고 치매도 주사로 됐고 뭐 다 우리 K의료 주사면은 만사형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주사. 좀 주사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K의료가 뭐 뛰어나다는 거는 뭐 인정합니다. 그럼. 다만 저기 나와 있잖아요. 굳어진 거. 굳어진 어깨는 뭉친 거 이런 거는 움직이면서 풀면서 그냥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니 뭐 주사 맞고 이런 것보다 운동을 해가지고 스트레칭을 해서 적절히 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좀 할 수 있도록 운동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오해요. 너무 이겨내. 스파르타 아닙니까? 예? 너무 스파르타예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묘하게 지금 설득될 뻔했는데. 자, 원장님, 첫 번째 팩트체크 정답은요? 저도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의 정답은 X입니다. 맞췄어. 우리 고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뭐 운동하기 전에 아프더라도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이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오십견 치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움직이기도 어렵고 팔을 이렇게 아기가 와서 건드는 것도 정말 겁이 난 환자들도 있거든요. 오십견 환자 중에는. 근데 그런 환자분들을 통증을 호소한다고 입에 수건을 물려고 막 강제로 꺾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듣기로는 미국에서는 환자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치료하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오십견이라도 사실 요즘 세상에
덜 아프고 편안하게 치료하면 좋잖아요.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50견 환자도 아프지 않게 이렇게 통증을 못 느끼도록 저렇게 환자가 굳어져 있어서 안 돌아간 경우는 사실 주사를 이용해서 어머, 다미 씨 신기하다. 얘기처럼 어머. 주사로 해서 어깨로 내려가는 신경을 잠깐 동안 통증을 멈추게 하고 근육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어깨 속을 팽창시키고 풀어주면 아주 좋겠죠. 환자분이 병원에 대한 트라우마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모든 사람을 다 50견 환자를 다 100% 운동으로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당뇨 환자분들이 특히 그런데 주사를 해도 낫질 않고 통증은 잠시 좋은데 금방 다시 원위치로 가고 오히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혈당은 올라가고 차라리 그런 경우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관절 속에 있는 염증을 싹 태워버리는 수술이 한 10분 정도 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원인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빨리 낫고 재발률도 줄어들고 환자도 덜 고통스럽게 하고 가성비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